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7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한 내용의 주제를 연속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The end of the world is just the beginning. 이런 책 제목이었는데 세상의 끝은 이제 시작에 불과. 직역적인 표현이겠죠. 피터 자이안 책에 대한 그 제목입니다. 조선 비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편집글의 일부를 다시 발췌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을 위해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제 저는 원인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출산은 한국이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견해도 밝혔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경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고령화할수록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저출생에 의한 산업 인력의 감소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뉴스들도 좀 종종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민청이 지금 아직 설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국내에 이미 번역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이게 아무리 이 의역을 한다 그래도 뭐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뭐 인구학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아직 저는 책을 못 사봤습니다만은 뭐 인구하고 물론 관련이 있겠죠. 그 경제 문제하고 또 뭐 지정학적인 문제도 다 다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책을 피터 자이안의 책을 저도 그 대부분 사서 봤는데 최근에 제가 독서를 조금 그 등한시하고 있어요. 뭐냐 뭐라 그럴까요? 좀 1년에 쭉 독서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방송 핑계인가요?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독서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인터뷰의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하도급 경제 통합의 해당 국가에 북한이 들어가야 한다는 당위론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된다. 다만 북한이 김씨 왕조를 종결하고 베트남과 같은 정치 구조를 갖는 나라가 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같다. 이렇게 말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어저께 삼성전자도 영국 BBC 뉴스 거를 했는데 7월 5일 날 아주 발빠르게 이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그리고 바로 금요일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기업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누적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 실적이 145조 9,200억이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9%가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은 5.3%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이 17조 원대를 나타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1198%, 거의 뭐 12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을 찾아보니까 56.32%입니다. 이게 한 기업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50%가 넘으면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국민들이 좀 많이 사라고 그 액면가를 낮췄습니다만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싸게 잘 사게 해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한국이 생산시설 일부를 해외로 이전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이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요거 가로치고는 제 견해인데 그래도 방위산업은 절대 안 돼.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고방식의 전환이란 얘기들이 이제 요즘 뉴스에 많이 뜨는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인식의 전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7월 6일 날 조선미주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거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는 게 외국에 이제 기업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산해서 팔고 그 이익 과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 일본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경제 모델이냐?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많죠. LG전자 42조 8천억 원대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5.9% 상반기 실적. 영업비용이 5.5% 증가했어요. 약간 작게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대로서 그 13%가 증가했습니다. LG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31.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삼성전자가 145조 9천억 원대니까 연간 얼마 매출이 되겠냐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노력하면은 그 300조를 넘게 되겠죠. 그래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640조인가 얼마인가 2023년이 그랬었는데 2024년이 뭐 그거보다 얼마 그 재정 그 균형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좀 예산을 좀 줄이고 있죠. 한 600 얼마라 그러면은 매출액 자체가 삼성전자의 매출액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반 정도를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공시 내용 중에서 삼성 SDI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삼성 SDI 북미서 1조 잭팟. 톡 하면은 이 노름 용어들을 쓰는데 이런 용어 언론에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역대 최대 ESS 배터리 공급 보도 한국경제신문 해명 보도인데요. 당사는 미국 네스트 에트라 에너지사와 ESS 장기 공급에 대해 협의하였다. 근본 공급권은 다수의 프로젝트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공급 규모는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추후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한국경제신문이 1조 잭팟이라는 게 장관 어디서 정보원이 있겠죠. 하는데 해명 공시 내용을 했습니다. 호텔 신라가 무기명식 무보증 3호 교환사채라는 교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7월 3일 날, 아니 7월 5일 날 그 완료가 됐는데 교환사채 발행 규모가 1328조 원이 아니 1327억 원이 되겠네요. 꽤 많은 돈을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고속도로 가드레일과 같이 철제, 아연도금 철판과 같은 튼튼한 것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시속 100km 이상 충돌 시험에 패스하게 해야 된다. 설치한 거를. 자,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 그 피해자는 나였을 수도 있어요. 연이은 비극적인 죽음에 시민들은 일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다현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기자들이 여성들이 한 이제는 8대 2 정도로 그 8명이 여자 기자들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가드레일이 왜 그럼 약하냐. 여기 좌측 사진에 보면은 이게 그 스테인레스라고 녹도 잘 안 나는 거지만 한번 만져보면은 아주 얇은 강판의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이게 쇠로 돼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보면은 도로에 얼마나 박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도로에 그 이 볼트나트로 그냥 그 채워져 있는 식 정도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급진해서 오는 자동차의 그 속도에 이게 당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부터 그냥 쫙 그냥 여기까지 그냥 이 도로를 침범해서 달려온 거 아니냐 이게. 한번 치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런 측면의 안전사고 개념으로 하지 운전기사가 노인네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 생각에는. 물론 급속도를 내고 악셀레다를 밟은 것 같은데 그 브레이크가 아니고 그러면은 음주 측정했는데 뭐 알코올 반응이 뭐 양성 반응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택시도 운전하는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정도면은 혹시 마약 반응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 저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그 처남 칠순 장치 자기는 아직 칠순이 안 됐는데 그거 나와서 그거를 그 제네시스 뭐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 마약 반응을 한번 해봐. 우리나라가 지금 알게 모르게 잠깐 마약 반응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 그냥 괜히 뭐 또 뭐 이런 그 꽃다발 갖다 주고 이런 감성팔이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합동 무슨 그런 거를 그 하고 있는데 이거 서울시 도로교통과인가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이거 좀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고속도로 가면은 만약에 그 차가 그 고속도로는 속도가 뭐 100km 이상이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도 그게 일로 튀쳐나가지는 않고 이게 완전히 이게 기둥이 깊숙이 박혀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서울도 그냥 고속도로 기준으로 해서 그 가드레일 설치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 가드레일이라는 것은 평상시 그냥 서행할 때 했던 거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만약의 사태니까 급발진이 아니고 과속에 의해서 그 차가 충돌할 때 그 충돌점 그 자동차도 그렇지만은 뭐 도요타도 충돌 시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그 허위 그 시험 합격해 가지고 그 해서 걸렸죠. 저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먼저 나서서 가드레일 설치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응? 우리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친구가 오세훈이가 그 정도는 해줘야 이제 나중에 지가 대통령을 꿈을 꾸든지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명의 안전이 우리 시민 서울 전체 1000만 인구를 대표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니들이 우습게 알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민들은 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허무한 죽음을 했어요. 아주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드레일이 문제라고 보아야 되는 거지 급발진이 문제가 아니다. 급발진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도로 인명을 서울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가드레일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9명이 죽었는데 약간 격했습니다. 법조 인사이드 주가 조작 577억 챙겨도 벌금은 고작 3억. 손방망이 처벌에 범죄자 놀이터된 한 증시. 작전 세력들 이런 거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틀 전에 3톤장 제약했는데
주가가 23점 그 PBR이 장부 가격 대비 2,300 몇 프로나 되고 그러면은 이거 뭐 좀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현승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그 기자 이름을 꼭 저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범죄도 인간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본다. 범죄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푸트분의 아웃푸트겠죠. 특히 경제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이 낮다면 범죄에 나설 동기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한 법조인은 6일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유사 범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가 조작 577억 원 이익 책했는데 벌금은 고작 3억 원. 미국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벌금 1조 9천억 중형. 다수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주는 범죄는 엄벌해야 요거를 요런 류의 그 뉴스가 나오면 저는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이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쭉 소개를 해왔죠. 그래서 이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이 국내에서도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탈레브 그 월가 출신의 아주 이 현자라고까지 이름을 했는데 이 판관이 부패한 판관 시삼 네스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잘못했거든요. 이게 이 1차원적인 그 평면에다가 얘기를 하려니까 저기 과거에 요 뒤에서 그 어떤 그 뇌물을 받는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삼세스를 피부를 벗기는 벌을 내립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이가 시삼네스에 이어 판관이 된 아들. 이게 그걸 무슨 거죠? 계속 가족이 하는 거를 연서제라고 그러나요? 연서제? 예. 시삼세스가 이어 판관이 된 아들 오타네스가 아버지 피부로 덮인 의자.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피부로 덮인 그 의자에 앉아서 판관을 해라. 이런 벌을 내려야 된다 이게요. 네덜란드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의 1498년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없고 드라마에 미스 함무라비라는 그 함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왜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살인 사건이 있었다. 젊은이들끼리 싸웠는데 어떻게 폭행을 했었는데 그냥 죽었다. 그러면은 피해자 아버지가 이 가해자 청년을 죽일 수 있는 너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똑같이 맛봐야 된다 해서 사형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거가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옛날 수천 년 전으로 우리가 형벌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고조선 시대에 팔조법이 있었대는데 그거 옛날에 어디 공부할 때 어디 적어놨는데 아주 법은 좋은 것 같은데 평화스러운 법인데 범죄에 대해서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호주 유통사 대표 여기도 빨리빨리 문화에 있어 즉석밥 인기 고추장 유망 시드니에서 이신혜 기자가 조선비죠. 호주 대형마트 점유율 1위 울월스에서 신라면 꼬북칩 열풍 지속 3분 아래 조리 가능한 라면 즉석밥 인기 이민자 다국가답게 매운맛에도 거부감이 없다. 호주에도 K푸드
아니 K푸드만이 아니고 이미 저도 그 조직이 있을 때 호주 공장에 가서 했는데 그때 한국 음식점은 없었지만은 중국 음식점에서 그 직원들하고 회식을 했어요. 물론 이 호주에 있는 직원들은 본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출장 오기를 고대하면서 왜 가서 그냥 식사 좀 이렇게 사주고 와 고생들 하는데 그때 가서 또 뭐 또 그 양주 한 병 때렸죠. 저기 중화요리에다가 물론 제 돈은 아닙니다만은 빨리빨리 문화에 알맞은 즉석밥도 인기 신라면 불닭볶음면 전통의 강호 호주 현지에 공략할 만한 한 음식 제품군은 고추장 유명 유통 업체에 3총사가 있다네요. 그랜츠 마일즈, 세레나 안손 코프, 알칸 알툰, 알칸 알툰, 예, 이런 데 모양입니다. 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 이제 요게 그 불닭볶음면 보이네요. 신라면이 어디 뭐 여기 있네요. 네, 아시안, 네, 좋습니다. 이란 대선 승리 폐쇄시키는 누구 미 핵협상 지지하는 개혁화. 김난영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경제난 해소 JCPOA 복원 지지 빈곤 전쟁 부패 사라지게 할 것.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의사 출신인데 모함마드 하마티 대통령 시절인 2001년에 2005년 4년 기간 4년인 모양이군요. 이쪽도 아니지 5년이지 이거 빼면 2001년부터면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5년 대통령이 보건의료장관을 역임했다. 이 사람이 이제 승리해가지고 출생 측면에서는 비주류로 분류된다. 소수 민족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이란 서아제르바이잔 마하마드에서 태어난 그는 이란계 아제르바이잔인 아버지와 이란계 쿠르드족. 그러니까 본토 이란인들이 아니란 얘기네. 이란은 옛날 페르시안인들이라고 불려졌는데 어쨌든 비주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영국 최초 여성 재무장관 탄생. 모든 여성 야망에 한계 없어야. 이완기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내각 14년 만에 이번에 정권을 되찾았죠.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 옥스퍼드대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 불어나는 정부 빚 및 과제 산적 지적.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5일 재무, 외무, 내무장관 등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이 사람이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로 6년간 일했다. HBOS 등 민간은행에서 경력을 더 쌓은 뒤 2010년 처음으로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영국의 정부비는 현재 GDP 대비 96.5%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얼굴도 뭐 이 정도면 미인으로 봐줘야 되는데 강성으로 생겼네요. 딱 그 똑대도 좀 좋은 것 같죠? 네, 최초의 재무장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거짓말 같아 건물 2,800여 채 붕괴 토네이도 덮친 중국 SBS 8시 뉴스입니다. 이게 토네이도가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중이고 강물이 같이 빨려 올라가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빨려 올라가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치고들 가는데 엄마야 세계 종말의 날처럼 거짓말 같아. 산동시 허저시 주면 한국하고 가깝죠. 산동시면은 야 한반도 글쎄 그런데 또 제방이 또 붕괴됐었죠. 뭐 중국에서 두 번째 큰 호수라는데 이 제방이 비가 와가지고 이 처음에 조금 무너졌는데 이제 이게 넓혀진 거죠. 150m 정도로 이거를 막는데 그 덤프차
에서 흙을 뿌리는 게 아니고 덤프차를 그냥 다 여기다가 쳐 박아가지고 일단 물길을 막고 뭐 크레인이 와가지고 이제 막 흙을 써 이렇게 해가지고 막은 모양이에요. 이 집들이 바로 그냥 침수가 돼가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이 자연재해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한반도도 자연재해가 있지만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땅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에 정착한 고대 조상들에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여러 뉴스를 그냥 편집을 한 건데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정치적 에세이가 아니라 의학적 에세이. 산제이 굽타 박사는 바이든에게 인지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뉴스가 또 있어요. 오늘 50대인데도 자꾸 깜빡. 이상민도 겪는 경도인지장애 증상 보니 이순영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오늘 아침 10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1973년생으로 50대인 가수 김원중과 이상민이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다. 저도 70대인데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화장실 불을 안 끄고 나오는 거.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하나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그랬더니 아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마. 그거는 그냥 다 그래. 70대면은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좀 하면 되죠. 주의를 하면 되는데 아마 딴 데 정신을 쓰고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3분의 1이 폭염경보랍니다. 여기 주의, 익스트림, 아주 극단적인 열과 열의, 그러니까 그 열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폭염. 그 다음에 에레베트 산에 이렇게 등산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지 쓰레기가 얼어붙어 있는 장면입니다. 청소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일일이 끄집어 가지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 베이스 캠프 뭐 이런 데서 이제 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도전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등산인들도 자기가 가져간 물건은 자기가 가지고 내려와라. 근데 왜 버리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도 정복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1. 네이버 지분이 원래 목적 아냐. 새 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뉴스 이슈 이렇게 말을 재밌게 많은데 일주간에 IT 이슈를 한 4가지, 3가지인가 소개를 했네요. 1. 정부 라인야후 네이버 자본관계 재검토는 원래 목적 아냐. 요거 미리 어저께인가 소개를 했고 새 방통위원장의 이진숙 지명 취임까지 난항 예상. 야당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이 현재 새로 지명된 방통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 MBC 했었는데 방송 탄압을 한 원흉이다 이런 식까지 얘기했는데 방송 탄압, 언론 탄압을 했다고 그랬는데 야권 때 언론 탄압을 한 건지 여권 때 언론 탄압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링이라는 야심작 갤럭시 링 프랑스 파리 언팩에서 사양 공개했다. 언팩이라면 공개한다는 거죠. 언팩이니까. 좋습니다. 엔크로즈 아니 그런 반대 걔네 크로즈를 엔크로즈 하면은 공개한다 이런 거로 부정을 반대로 쓰는 단어들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잘 몰라요. 이런 이 지식이 좀 약합니다. 이분은 최수연
그 네이버 지금 현재 사장이죠. 이분이 이준숙 씨인 것 같네. 예, 이거는 마스모토 그 총무성 장관이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네요. 유럽에서 전에 없이 약진하는 극우 정당이 일본 보수파에게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뭐, 이거 다 소개한다기보다도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친구는 아니다. 유럽의 보수는. 그래서 이 유럽에서 극우의 대두는 일본이 앞으로 어디까지 미국과 사귈 것인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는 게 이 로쿠츠지 쇼지라는 국제 정치학자의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라 아니 유럽의 보수라고 해서 일본의 보수하고 배짱이 맞는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똑같은 논리로 그 일본의 보수와 한국의 보수와 입장이 다르다 이게요. 일본의 보수는 자기네들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한국 지배, 식민 지배 같은 거를 자기네들은 합리화하죠. 우리는 아니죠. 보수라 하더라도 그게 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보수라 하더라도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어, 보수라고 한다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편집한 게 또 하나 있군요. 자체 해설, 신고, 퍼스트 레이디, 너무 아름다운 아내 대 한국의 이멜다, 의욕 배틀 발발, 안 가길 잘했네. 이게 뭔 얘기인지. 인도 방문 기내식에 700만 행, 7천만 원을 기내식에 7천만 원 썼다. 전례 없는 동시수사의 대격진. 대격도를 이 사람들은 항상 격진 이렇게 쓰네요. 진격할 때 그 진짜 진격이니까. 실제로 대통령 김정숙 씨로 떠오른 충격 의혹, 대통령 부인 단독 외교란 이름의 호화 관광 여행. 이 사람들 호유, 유람할 때 유자죠. 비판 쇄도, 영국대 이상철 교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한 것을 YTV란 데서 또 인용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문 전 대통령이 현직 중 납세자 협회가 의상비 등은 어디서 나오는지 정보 공개하라고 법원에 호소했고, 법원도 정배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청와대는 이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며 거부했습니다. 의상비가 안보하고 관련이 된다. 야, 논리 이 정도면은 뭐 대단하네. 임기가 끝났을 때는 대통령 기록물로 다 이송했다며 좀처럼 수사를 하지 못하다가 김건희 씨의 개인적인 일을 특검법으로 하라고 하면 이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는 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묻은 똥은 그냥 하고, 그 명품백은 겨우 묻은 개인데, 지금 그걸 국회 특검법까지 만드는 자식들이니까. 그래 또 하나의 질문이 있네. 문 전 대통령은 서민파를 팔았는데 아내 김성수 씨는 다른가요? 이 교수 답변이 결혼할 때부터 입장이 위였던 것 같아요. 김정숙 씨는 부잣집 딸이고 문 전 대통령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아래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정 안팎에서 나타난 게 아니냐고 합니다. 나는 그 이름이 정숙이라서 정숙한 여자로 알았는데 전혀 정숙하지 않은 여자 같네요. 그 얼굴을 꾸몄다는 얘기네. 충격의 의혹, 이런 한자는 우리는 배웠으니까. 신구 대통령 부인, 이런 사진이 요미우리 TV에서 했는데 김건희 이사가 만든 얼굴이긴 하지만은 이쁘긴 이쁘네. 이렇게 가름형이 전체적으로는 경상도 그 여자들이 조금 이렇게
백인형에 가깝고 이렇게 김정숙 여사처럼 풍만한 하면서 미인형, 요게 그 몽골계 그 전라도 이런 그 미인에 또 들어간다고 또 역사책에서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